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지영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시 마을자치 활동들에 대한 지금 맹폭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마을 활동가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사업은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 영등포구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지영 주민자치 사업단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간단한 소개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영등포구에 그 마을자치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자치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총괄 책임자로 있는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 사업단장 맡고 계신데 네. 혹시 그 전에도 이제 마을 활동을 계속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네. 어떤 계기로 이런 마을 활동에 길에 나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11년부터 영등포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비영리 법인의 팀장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비영리 쪽 시민사회단체 쪽에 직업으로서 어떤 활동가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쭉 영등포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네트워크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무슨 지역 축제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육 기획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회의를 갔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가분들이 계셨었고, 그때 당시 2012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체 그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할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을 지원 활동과 마을 강사, 마을넷 이런 단어들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뭐 다른 지역 활동가들하고 같이 무슨 회의 체계 같은 것에 결합을 하다 보니까 나 말고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이슈나 사건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일상에서 우리 동네에서 작지만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을 활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소규모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이런 쪽에 직업으로서 활동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직업으로서 활동하라고 하긴 좀 뭐하다. 돈 벌려고 활동하라는 건 아니고 제 일상에서 제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일이자 삶이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알게 됐고 당시에는 그 비영리 법인에 있었는데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에 제안을 했고 또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마을 지원 활동가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주민들이 이런 것에 관심 있고 들어오는지 하면서 그때 마을 지원 활동가를 하게 됐었고 마을 지원 활동가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지원 지금은 마을자치센터지만 그때는 프로젝트성 사업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지원 센터라는 곳에서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일하던 그 비영리 법인에서 나와서 이제 마을 지원 센터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등포구에서 이제 2011년부터 실제로 네네. 이런 활동을 시작하신 건데 네. 사실 저희가 한 36회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영등포구는 사실 처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영등포 마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영등포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네네. 그 지역 분위기, 지역 실정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영등포는
되게 많은 모임과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중앙 단위의 단체들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구로 활동하는 그런 아니면 뭐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는 이제 그런 단체들과 모임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도 많고요. 그렇게 들었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영등포 구에 기반한 구 상황만을 구 상황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광진 같은 경우는 광진 주민연대라고 해가지고는 광진구를 커버하는 물론 되게 전국적이거나 서울시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광진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커버를 하는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의 모임도 있고 이런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게 마을 공동체 정책이 펼쳐지고 이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이제 펼쳐지고 하면서 바깥으로 그 확장됐던 어떤 시야들이 안쪽으로 영등포구 안쪽으로도 들어오는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영등포 시민연대 피플이라는 단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마을넷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넷이 사단법인 영등포 마을이라는 그 사단법인화 돼서 그쪽으로 이제 또 지역 활동가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단체들이 지역 공간들을 또 몇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여성의 영등포 지부 같은 경우에는 대림동에 언니네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 공간을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되게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카페 봉봉이라는 카페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마을 활동가들이 모이기도 하고 다른 활동가들이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누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사업직이라 그러는데 모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임들은 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아 있으니까 그분들이 마을 활동가로 이렇게 그 진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그게 명칭이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명확한 어떤 모임 연대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 되게 활발하게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단체들 모임들도 많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 사업단장 하고 네네. 계시는데 주민자치 사업 영역을 주민들의 좀 참여도나 현황이 어떠한지 영등포구가 보니까 19년도인가 주민자치 시범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이 좀 궁금해요. 주민자치 그 성과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정도요? 네. 영등포구는 원래는 2018년도에 그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그 단계별로 보면 2단계 자치구라고 그래가지고 18년도에 시작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지 그 조례에 준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2018년도에 영등포구 의회에서 이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에서 조례를 조금 만지고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전환 준비며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영등포에는 18개 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 중에 5개 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마을계획동이라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찻동 사업 중에 마을계획동들이 있었어요. 그 동이 여의동, 물레동, 양평이동이라고 이게 3개 동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계획동은 당연히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들인 거고 대림 1동하고 신길 5동이 나머지 이제 2개 동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지금 현재 2021년까지 왔고 딱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9일자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지금 2기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확대동이 7개 동이 또 들어와서 주민자치회 전환 또 홍보하고 위원 모집 홍보 나갔고 찾아가는 설명을 막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확대동에. 그러면서 이제 19년 이때 시점하고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고요. 그 이제 5개동을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모집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2월 달에 딱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뭐 만약에 주민자치 전환했고 2019년에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해서 위촉장까지 딱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17일 날 5개동 전체 발대식하고 위촉장을 완료를 해서 2020년이 됐어요. 그러면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운영수칙도 만들고 임원도 뽑아야 되고 뭐 분과도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딱 진행을 하려고 여기 땅 하고 딱 진행을 하는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딱 이제 창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전에 주민자치 시범동이 주민자치 시범동이 그 밟아왔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게 진행이 됐고 저희는 이제 그것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아마도가 아니라 되게 다른 양상의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서울시에서 주민총회를 원래는 조례에도 나와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무적으로 주민총회를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한시적으로 주민총회를 뒤로 연기하고 정기회의에서 어떤 주민총회 의결사항을 주민자치 정기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보고하는 총회로 해도 된다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영등포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주민총회를 온라인 형식이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결합하는 형식이든 보고하는 총회이긴 하는데 총회라는 형식을 갖춰서 전부 다 5개동이 진행을 했습니다. 20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21년도에는 3개동이 그 온오프라인 병행을 해서 그 시간차 거리두기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는 그 투표할 수 있게 만드는 장을 마련했고요. 오프라인 형식을 병행하지 않은 2개동 또한 온라인이었지만 주민들이 전부 다 투표하고 그 주민총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전 과정에 공 들이고 주민들 만나고 어쨌든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총회까지 진행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주민자치 성과가 뭐냐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 조직만을 본다면 어떤 뭐 회의를 몇 번 했고 의제를 몇 개 발굴했고 또는 주민총회를 어떻게 진행했고 이런 것들이 수치상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성과로 남았을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주민자치회의 어떤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것들을 남겼는지 위원 각각 분들이 주민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전체 위원들의 뭐 의견을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사무국장님이나 그 주민자치 사무국을 총괄한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들, 그다음 분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주민총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영등포구 5개 시범동이 어찌됐든 간에 위원들이 되게 한정적인 상황이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다 경험을 했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몸에 남아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은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영등포구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형 그 주민자치
그 서울형 그 주민자치 시범 사업에 그 표준 조례안이 있어요. 이건 서울시에는 조례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고 제도화시켰고 여기에 준해서 서울시 이 자치구들은 한번 해보자라는 게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조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많은 주민을 참여를 시키고 민주적으로 위원들을 뽑기 위해서 추천 방식과 그 다음에 그 분과를 개방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 주민들도 그 분과에 들어오셔가지고 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는 이게 다릅니다. 네, 달라서 100% 추첨을 하지 않아요, 위원들을. 그래서 50%는 추첨을 하는데 먼저 나머지 50%는 선정관리위원회라는 그것이 동에 만들어져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당신 해라 이렇게 한다. 당신 해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그 5명 정도의 동장님이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장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추천하는 2인, 그 다음에 이제 동네의 뭐 단체에 뭐 아니면 학교나 뭐 이런 분들 2명 해가지고는 5명이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적당한가라는 것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다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건 너무 행복한 상상이지만 한 2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200명 중에 50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는 추첨 민주주의 어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추첨 민주주의 방식의 하나인 추첨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50명을 이제 이제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등포는 50%는 추첨인데 나머지 50%는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시 뽑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저희 그 맨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영등포구 주민자치 시범동 중에 50명이 넘는 동이 한 동도 없었어요.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를 하고 거기에서는 52명, 53명 이렇게 있었는데 뭐 학교 들으시더니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이제 안 하신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다 그냥 추천도 하지 않고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뭐 진짜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거르고 이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영등포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의 그 100% 추첨하고는 다르다라는 것과 그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특징이 열린 분과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들어와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대신 위원으로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면 의무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기회의 참여해야 되지, 분과회의도 참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주민대표 기구인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겠는데 분과활동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분과위원으로는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영등포구 조례는 이거를 분과를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만 분과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조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분과를 여는 게 맞겠다. 우리끼리만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많이 참여를 해야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의견들은 구행정에도 이제 전달을 했고 이제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 이의 제기를 하시는 이제 의견들도 어쨌든 이런 자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 때문에라도 저희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더 한정적인 경험을 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처음인 거잖아요. 주민들이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서 회의도 하고 의제도 설정하고 사실 집행까지도 하는 과정인데 이런 걸 이제 같이 총괄을 하시는 셈이신데 활동 한 2년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진행하시면서 좀 총회도 보니까 올해도 몇 번 세분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민뉴스 독자분들에게 우리 음. 영등포구 주민자치 사업의 이러한 좀 성과 좀 음. 소개해주고 싶으신거나 기억에 남는 주민자치위원도 좋고 아니면은 주민분 중에서도 네.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경험이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단위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해서 그 동에만 매몰돼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에만 또 주민자치 활동이나 어떤 주민자치에 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밀동 사례가 되게 저는 기억에 남고 저한테 되게 영감도 주고 이제 이랬던 건데 대리밀동 주민자치회 대리밀동이 분위기가 되게 모든 동들이 동마다 특성이 있죠. 근데 대리밀동 분위기는 되게 독특했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네. 되게 독특하고 어떤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 회장님이 되시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직능단체 분들도 많이 지역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동네에는. 그런 분들도 대거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새로운 분들도 되게 많이 이제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주민자치회가 동네에 그 주민자치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주민자치 활동 또는 어떤 그 지역 활동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걸 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대리밀동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여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요. 근데 예를 들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수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행정이며 구차원에서도 방역을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방역을 기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비예산 사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동 사업비가 따로 잡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주민자치 활동으로 하신 거였어요.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하신 거였죠. 왜냐하면 방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한 단체만 하면 너무 힘들고 주민자치회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단체들이 다 모여서 일정 정하고 뭐 봉사자라고 하잖아요. 봉사자들 몇 명 붙고 그러면 일주일에 3번 방역하는데 3번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인 단체가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는 방역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20년 내내 방역을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하시고 21년은 이제 너무 무리다 이제 싶고 또 이제 뭐라 해야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면 방역 지침이면 잘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횟수를 조금 이제 줄이긴 했지만 일주일에 두 번은 꼭 그렇게 직능단체, 주민자치회 같이 짜가지고 동행정까지 짜가지고는 동네 방역을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역 사업 이름이 요기요 방역이에요. 왜 요기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요기요 하면 뭐 달려간다고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역을 하시고 그렇게 방역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그러면 카페나 미장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동행정이나 이런 데서 하는 방역들은 공공장소나 아니면 이거 보이는 데들, 뭐 버스 정류장 뭐 이런 데 막 하고 다니고 하는데 근데 구석구석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물론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리 집도 해달라고 우리 공간도 해달라고 하는 이게 요청이 들어오고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커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하라고 또는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동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진짜로 뭔가 뭐라 할까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를 알게 된 저는 그 사례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사람들이 저는 기억에 남고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사업단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민민 네트워크예요. 말하자면 회장단 네트워크가 있고 주민자치 5개동 회장단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고 이런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게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 사무국에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무국장님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간사님들이 간사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간사스럽다. 그리고 무슨 보조 같다. 우리도 위원이고 이게 일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총괄을 하는데 직위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자 그래서 그럼 사무국장으로 바꾸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무국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무국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주 중요해요. 주민자치회에서.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운영,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을 조직하고 위원들을 이렇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까지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국장단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고 미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자주 만나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거에 되게 신경을 쏟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회장님들 간담회야 워낙에 지역활동 오래 하시고 뭐 동에서 거의 뭐 리더시고 뭐 영도 복구 차원에서도 뭐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건 당연히 단단한 네트워크는 당연한 거고 이 사무국장님들 네트워크가 단단해지고 깊이 있어지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토닥토닥도 해주고 이 아이디어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아주 기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국장님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알고 계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한다거나 내 활동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저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용어로 설명한다거나 뭐 내 가치는 이거야 이렇게 막 일상적인 게 이런 거지만 우리 부장님들은 그렇게 그렇게 사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동네 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막 활동을 하셨는데 2년간의 어떤 그런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막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들이었고 나의 활동도 시민이자 주민으로서 어떤 활동하는 것이며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회의 딱딱한 회의 이런 것들만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앉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뭐 기획 같은 것도 하고 교육을 받아봐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전에 받았던 교육의 딱딱함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습득하는 것도 되게 많고 공감도 되고 나의 입장을 되게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경험을 하다 보니까 되게 융통성도 있어지고 되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인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은 지역 활동에 대한 것도 확장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장님들이 제가 뭐 어떻게 함부로 그 국장님들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거는 아니지만 변했다. 그리고 그 국장님들하고 같이 활동한 우리도 그러니까 사업단 지원관들도 변했다. 라는 것들을 저는 좀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분 좋은 지점이에요. 우리는 사업단은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지원관들도 한시 지원이고요. 네,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그림자 같은 조직이고 없어지는 조직인데 이분들은 동해에 남아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 활동을 계속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다른 곳에서 지역 활동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중간 조직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지역 활동을 저도 꾸준히 하겠지만 이분들은 그 동에 남아서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던 아니면 뭐 무슨 자원봉사협회던 어디서든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남아 계실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이 주민자치회 활동의 경험이 남아 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씨앗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큰 성과 아니면 기억에 남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네. 질문이 좀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시다가 네, 이렇게 네. 되신 분들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네, 직능단체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위원 활동을 그렇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분들 스스로가 위원회 활동과 네. 이 주민자치 활동의 차이? 이것과 음. 이것이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옆에서 보시면서도 좀 느껴지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주민자치회 때하고 차이점은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회장님들이 2년이 지났거든요. 2년 차세요, 이제. 네. 2월에 임원 선출할 때 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2기 모집을 하면 2기들이 들어와서 다시 임원 선출을 하겠죠. 그때 이제 다시 회장님이 되실지 아니면 안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은 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되게 소란스럽잖아요. 네. 네, 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꼭 큰 것만 갈등은 아니지만 되게 갈등 상황들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의견을 모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근데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또 다 만나서 얘기 듣고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장일 때도 저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어떤 장으로서 또 뽑히시고 저는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법상의 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동행정을 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회장님들은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 위원장님이셨을 때 제가 못 봤으니까 네, 그런데 되게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독단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안 내리시더라고요. 네. 아주 급한 결정은 회장님이 밀고 나가십니다. 그런 것들은 리더로서 딱 결정 같은 것들 하시는데 어떤 사안이라고 뭐 동자 지정하는 뭐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회장님이 뭐 실행을 한다거나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대신 우리 주민자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구행정하고 저희하고 회의할 때 느낀 건데 그건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서 우리 국장하고 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논의하자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전에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되게 이제 발언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주민자치가 아니라 되게 민주적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는 말하고 행동하고 같고 다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근데 말로 그렇게 하는 순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석이 아니라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분들의 언어입니다. 참여가 아니라 참석이 아니라 참여가 중요하다. 그냥 와가지고 나 왔어? 이건 참석인데 주민자치는 참여해야 된다. 내가 주도적으로 발언도 하고 의견도 내고 참석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참여를 해야 돼. 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야, 우리 교육받아야 돼. 학습해야 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치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주민자치는 협치다. 주민자치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하고 또 협력해야 되고 다른 단위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이제 실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설명 이런 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주민자치 사업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주민자치가 실제 마을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 최지영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가장 선차적으로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집으라면 좀 어떤 문제를 선차적인 과제로 꼽으실 수 있는지.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요? 네. 너무 많아서 근데 선차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도로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짜여지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예. 특히 동에서. 네.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뭐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동에서. 네. 맞아요. 근데 동에 민간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능단체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 직능단체들이 뭐 정권마다 만들어졌지만 특히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어찌됐든 간에 그 한계점은 있었지만 주민들하고 되게 밀접하게 일상생활 또는 동에 관련한 동장이 뭔가를 물어보고 심의 자문 기구라고 하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도 좀 높았었잖아요. 뭐 자원봉사 200시간인가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추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동네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한다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굳어졌죠.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위원회의 어떤 성과는 계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 문제면 우리 동네 일을 꼭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동네 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자치 활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홍보한다고 알 수 있을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요 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도 몰랐고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만드는 거는 도대체 뭘까? 사실 9시 뉴스에 나와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네. SNS, 홈페이지, 모든 포스터, 현수막 붙여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구소식지들이 있어요. 동마다 다 배달되는 거 아시죠? 네. 구소식지들이. 거기에 뭐 하나라도 넣는 게 가장 큰 홍보 효과인데 거기에 넣으면은 다 아실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라는 거 정도지.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떤 영등포구도 그래요. 뭔가 정책하고 제도가 있으면 이것들을 구민이나 동주민들이 체감하고 우리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이것들은 우리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들인 거거든요. 정책하고 제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몇 명이 한 명 한 명이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나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게 가장 제 고민 지점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린 저녁도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자체가 퍽퍽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퍽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틈을 내서 한 5년 뒤에는 그 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게 제 가장 큰 고민이고 필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정책 뉴스, 뭐 브리핑 이런 것들이 다 배달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봐도 현수막 봐도 그냥 지나치니까. 네. 일례로 그런 게 있어요. 주민총회 현수막 걸자마자 전화가 빗발을 쳐요, 동네에. 왜 그런지 아세요? 주민총회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어디 뭐 조합원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전화를 받다 보니까 왜 전화하지? 하는데 이게 그쪽 관련되는 거는 다 주민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여는 주민총회냐고. 주민자치회에서 연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도 드리긴 하는데 뭐 복덕방에서 전화가 오는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여튼 되게 색다른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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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이제 조금 좀 이제 서울시로 좀 확장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영등포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시범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도 7개동 확대해서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은 영등포구는 내년에 7개 동으로 확대되는 게 기정사실인 건 거죠? 지금 그렇죠. 원래는 이게 7월에 이렇게 쫙 시작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서울시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딱 발목을 시장님이 발목을 잡는 건지 서울시가 잡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시장이 잡는 거겠죠? 서울시에서 이게 스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산도 안 내리고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침이라 그래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자치 그쪽으로.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청들도 구비가 한정이 돼 있고 이게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관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영등포구 공무원이나 다른 자치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시 담당한테 지금 뭐하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문의를 해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늦춰졌는데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영등포구는 이제 구청장님이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일단 확대동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진행을 이제 준비는 그 전에 해놨었고요. 5월부터 설명회 하고 이랬었는데 스탑됐다가 10월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동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대동. 그래서 총 12개 동이 주민자치회 동이 되는 거고 내년에 왜냐하면 이제 위촉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7개 동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마다 설명회를 좀 진행하고 있고 그 설명회 끝나면 위원 모집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위원 모집하고 주민자치 학교 진행하고 12월 한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족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구청이랑 협의하고 계획 세워서 쭉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어제 그제 계속 이제 아침마다 서울시청에서 주민자치 이제 마을활동 같은 분들이 쭉 기자회견 진행하고 계시고 취재도 계속 나갔었는데 공격이 엄청 나더라고요. ATM기는 뭐 너무나 이제 회자되는 말이고 그리고 사단법인 마을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 않고 실제로 주민자치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논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차 넘어서서 마음이 하여튼 되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떠세요?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주민자치 현장이요? 예. 그러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회도 유보를 시켰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죠. 하지 말라고. 네. 그 말은 이제 주민자치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또 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말은 이제 대놓고는 하지 안 않죠. 하지. 안 대놓고는 이제 하지만. 하지 않죠. 근데 유보를 한다는 의미는 또 읽히니까. 예. 근데 현장에서는 활동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현장에서요? 네.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또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뭐 보도자료며 아니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자기네 입지 아니면 자기의 입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당의 입장일까 그거는? 어쨌든 그 입지를 굳히기 위한 그냥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시하고 싶지만 이 현장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예산을 쥐고 있잖아요. 예. 물론 예산 없이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활동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은 서울시가 제도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제도로서 뭐라 그래야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면 없애고 뒤집어 엎으려면은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면 되고 정확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감사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선정적인 단어, 뭐 ATM기, 뭐 또는 뭐 피라미드. 예, 뭐 피라미드, 뭐 이러면서 막 뭐 무슨 시민사회단체가 뭘 맡았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단법인 마을은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뭐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이상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직능단체 외에 또 시민사회단체 많잖아요. 그 보수 쪽에도 시민사회단체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프레임을 씌우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아는지 왜 자꾸 그렇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화가 나죠. 착잡하다기보다는 저럴 줄 알았지만 저 정도까지일 줄 몰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동 현장에서는 회장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세훈 시장이 어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뭐 한다 그랬으면 해야지. 그럼 굽이라도 잡아야지. 이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치구들 22개 자치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도 저는 그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들어져서 이제 그 회장님들끼리 논의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구나 아니면 서울시에? 라고 하고 계속해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의 일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가 뭘 하든지 말든 간에 우리는 이 활동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업무가 있고 과제가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얘기는 하지만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진행할 건 진행하고 얘기할 건 얘기하자 라는 분위기예요. 예. 모든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알리는 것도 분위기 봐서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국장님들하고 얘기한다거나 회장님들하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위원님들 중에서 기사 보면서 요즘에 난리인데 어떻게 해? 뭐 이런 그거 우리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응대하고 그냥 얘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 같이 해봐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쭉 이제 그 다음까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쭉 주민자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주민자치 활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역할? 실제로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제 동네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좀 해보니까 정말 역할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시범 사업이잖아요.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범동이 이제 선정이 돼서 딱 그 동만 하는 거고, 거기에 밀착 지원도 한시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지원도 예산이건 인력이건 붙어가지고는 얘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동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동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동네에서 뿔뿔이 민주주의의 문화가 확산이 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민이자 시민인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잘 될 거야 라는 걸로 이 정책이 짜여져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머리로 완벽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여기 와서 무슨 사업, 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세 환급금 가지고 사업을 좀 해보고,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사업을 해보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보조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주민자치 운영을 해보면서 저는 그 위원님들, 주민분들 몇몇이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 이렇게만 느꼈다라고, 경험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은데 그 수많은 회의를 했고, 어떤 회의는 굉장히 딱딱하고 그 전에 회의하고 비슷하지만, 또 어떤 회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되고 갈등 상황도 유발되면서 그것들을 조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싫어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는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싫고, 야 우리가 한 목소리가 돼서 화합하고 나오면 즐겁고 이래야지 되는 거지. 이거 뭐야? 맨날 나오라고 하고 회의만 하고 일만 많고 뭐 하라는 건 많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예산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고, 너무 피곤해서 나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연임 신청서는 내세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말로만 듣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체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그게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어떤 변화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시끄러워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시끄럽다는 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용한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 사실 시끄러우면 다 싫어해요. 시끄러우면 저희도 뛰쳐가야 되고,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행정도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있겠어요. 그냥 그 전에 자기들이 안건 만들고 이거 어떠세요? 좋아 좋아 꽝꽝 하면 됐을 것을,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기싸움도 해요, 동행정하고 주민자치하고. 그렇죠.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여튼 달라졌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뭐 누가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는 문화 생활에서 경험하고 체득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사회 교과서에 있는 민주주의, 신문상에 있는 민주주의만 있었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아직도 요원하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민주적이라는 게 뭐야? 다수결이 민주주의야? 이런 얘기도 하고, 다수결이 어떻게 민주주의야?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수많은 경험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각각 개인의 경험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 동네에서, 그것도,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가능한 곳이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이것도 네. 앞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마을 정책의 변화는 이미 네네네. 시작이 됐고 네네. 있는데, 음. 우리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는 좀 어떻게 지금과는 어쨌든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것에 대응해 나가실 계획까지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요? 그죠. 네. 뭐 방향 이런 거 있으시면 예. 제가 이제 센터 입장을 대변을 할 수는 없고요. 저는 네. 단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센터 차원에서 같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서울시 마을 활동가 뭐 연합들이 있어요. 뭐 네. 취재 나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결합하셔가지고 대응 방안 마련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안이나 결정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센터 직원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할 것들은 대응을 해야죠. 뭐 논리로 대응할 수 있으면 논리로 대응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뭐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자치회 분들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 모임 분들하고 그런 방에다가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면 보도자료를 같이 뭐 공유한다거나 특히 지역 활동하고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우리 센터장님이 또 워낙에 이게 분노하고 적극적으로 나가고 계셔가지고요.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긴 시간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